네, 라디오 버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라디오 버튼을 만드실 때는요. 라디오 버튼을 만드실 때는 역시 인풋입니다. 폼 안에서 작성하시는 모든 것들은 네, 폼 안에서 작성하시는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 인풋이에요. 인풋. 인풋에서 타입을 바꿔주시면 돼요. 타입. 타입 중에 뭐가 있냐면 라디오 버튼이니까 라디오라고 하는 게 있겠죠? 라디오에. 버튼까지는 아니고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자, 그리고요. 여기 이름, 네임 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임 속성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변수 이름. 변수 이름으로 필요하다 그랬죠. 보통 웹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메일 수신할 거냐, 동의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라이센스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수집,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한번 흉내를 내보도록 하죠. 메일, accept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value를 t라고 줄게요. t, 대문자 t입니다. 대문자 t. 뭐 꼭 이렇게 줄 필요는 없어요. 줄 필요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이거 id라고 하는 속성인데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일단 이렇게까지만 만들게요. 이렇게까지만 만드시고요. 이번에는 input, type, radio. 똑같이 radio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임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mail, accept. 자, 타입에는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타입들만 쓰셔야 되지만 변수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수 이름을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value를 false라는 의미로 f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F. 자, 그리고 줄바꿈 넣어주기 위해서 br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이렇게만 하시면은요. 이렇게만 하면 브라우저 볼까요? 브라우저가 여기 있죠. 잠시만요. 새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밖에. 그죠? 네. 버튼이 있고 버튼이 동시에 선택은 안 되죠. 동시에 선택은 안 되고요. 동시에 선택은 안 되고 하나씩만 선택이 되기는 되지만 이 왼쪽 버튼이 뭐고 오른쪽 버튼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거를 설정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설정하는 게 바로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그러면 첫 번째 버튼 오른쪽에다가 첫 번째 라디오 버튼 오른쪽에다가 레이블 하고 넣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메일, 수신, 동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밑에도 레이블을 주는 거죠. 레이블, 메일, 수신, 거부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윙에서 JLabel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글자만 보여주는 그 영역. 그걸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는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라디오 버튼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메일 수신 동의라고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이 있고 그 옆에 메일 수신 거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이게 라디오 버튼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을 만드실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인풋과 레이블. 인풋과 레이블. 혹시 뭔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 안 계세요? 이거면 그냥 됐을까요? 그냥 됐을까요?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 안 계세요? 저는 어떤 게 불편하냐 하면 저는 이런 게 불편해요. 맞아요. 네, 지금 그 채팅창으로 답변을 주신 분이 계신데 버튼을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마우스로. 버튼 옆에 있는 레이블을 찍었을 때는 버튼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뭐 컴퓨터 화면이면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마우스 가지고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그 핸드폰 같은 작은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펜을 쓸 수 없고 손가락으로만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버튼을 정확하게 찍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보통 그 옆에 있는 문자열들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랍니다. 그럼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라디오 버튼이 클릭이 되는 거는 그 라디오 버튼을 직접 클릭했을 때와 그 옆에 레이블을 클릭했을 때 둘 다 그 라디오 버튼이 선택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라디오 버튼에다가 그 라디오 버튼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 너를 뭐 RB라고 할까요? RB 1번.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은 이 인풋을 찾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이디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임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임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다? 양식에서, 폼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네임이고요.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엘리먼트가 이 인풋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 붙여주는 아이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아이디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레이블에다가 for라고 하는 속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아이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for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이 있잖아요. 영어에 보면. 그죠? RB 1번을 위한 레이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여기에도 아이디를 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아이디를 주면 되겠죠. 구별해서 찾을 수 있도록. 첫 번째 라디오 버튼과 구별해서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아이디를 매겨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레이블에다가 이 레이블은 for, 누구를 위한 거다. RB 2번을 위한 거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번에 달라진 점은요. 버튼 자체를 클릭해도 되지만 버튼이 아닌 그 옆에 문자열들 동의, 거부를 클릭해도 라디오 버튼이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해지겠죠. 편리해질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이 value라고 하는 게 뭐냐? 이 value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인풋에 설정된 값인 거예요. 우리가 인풋 타입 텍스트에서는 실제로 키보드를 직접 입력하는 그게 value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디오 버튼에서도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value인 거예요.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라고 설정을 한 거죠. 이 값들은 어디로 전달되는 걸까요? 인풋에 있는 value는 어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서브밋 버튼을 누를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아마 여기가 필수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그냥 넣을게요. 넣고 그 다음에 메일 수신 동의 선택한 상태에서 전송 한번 클릭해보죠. 전송이라고 하면 위쪽에 주소 표시줄을 볼까요? 크롬에서 주소 표시줄을 보시면 물음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쿼리 스트링 지리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저 아이디, 패스 PWD, 이메일, age, 폰, birthday 전부 다 네임 속성들이죠.
그 인풋에 설정되어 있는 네임 속성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메일 accept. 라디오 버튼에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라디오 버튼에 있는 이름이 메일 accept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이 정보를 보고서 아, 이메일을 수신하겠다 동의하는 거를 true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저기에 값을 뭐라고 넣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서버 개발자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임 변수에다가 뭐 0, 1 이렇게 숫자를 줘라. 아니면은 네임 변수에다가 tf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해 가지고요. 그 약속한 값에 맞는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부를 선택하게 되면 거부를 선택한 상태에서 전송을 하시게 되면 쿼리 스트링에서 보시면 메일 accept가 F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value 속성이에요. value는 서버로 전송되는 값인 거예요. 서버로 전송되는 값 그게 TF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을 만드실 때는요.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같은 이름. 여기가 만약에 이름이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름이 달라져 버리면 왼쪽에 있는 라디오 버튼하고 아래쪽에 있는 라디오 버튼은 서로 별개의 라디오 버튼인 거예요. 그렇죠? 별개의 라디오 버튼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다른 거죠. 스윙에서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라디오 그룹이라는 걸로 먼저 묶었어요.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그 밑에 라디오 버튼 1번, 라디오 버튼 2번 하고서 버튼 두 개를 묶었었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네임입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 그룹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훨씬 더 쉽죠. 요거는 보기만 하세요. 요렇게 하셨을 때는 여기가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여기가 동시에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만 라디오 버튼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예. 뭐 3개든 4개든 5개든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라디오 버튼들은 이름에다가 같은 속성을 주시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버튼들에는 값이 있어야 되겠죠. 뭐 private, static, public 뭐 이런 것처럼 각각의 값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 레이블을 넣어주시려면 input, 레이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for 속성을 레이블에서는 for 속성을 사용하는데 for에 들어가는 값은 뭐다? input을 찾기 위한 i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RB 1번 엘리먼트를 위한 레이블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레이블은 RB 2번 엘리먼트를 위한 레이블이다. 이런 의미예요. 보셨죠? 네. 요 속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까요? ID. 아니다. 위쪽에서 우리가 정리한 게 있었죠.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 input 태그에서 사용하는 속성들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id는 근데 사실 id라고 하는 것은 input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HTML 태그에서 공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id는 HTML 엘리먼트 HTML 요소를 찾기 위한 id를 설정을 할 때 이때 id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따가 저희 그 CS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건데 CSS에서 스타일을 입힐 때 엘리먼트 하나를 찾아서 그 엘리먼트에만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그때에도 id 속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만약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한꺼번에 찾겠다. 그럴 때에는 id를 사용하지 않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건 네. 자, 그래서 id 속성도 따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for
얘를 찾아가는 겁니다. 얘를 찾아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를 만드실 때에도요, 인풋으로 만드시면 돼요. 체크박스도 인풋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타입이 체크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크박스.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CH 해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했죠. 체크박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럼 여기도 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보통 체크박스 할 때 회원가입할 때 체크박스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할 때 뭐 여러 개 다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취미를 해볼까요? 생각나는 게 없어서 합의 취미라고 하겠습니다. 취미. 밸류 그냥 1, 2, 3, 4로 할게요. 1, 2, 3, 4. 그 다음에 아이디를 줄게요. 여기서도 아이디를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체크박스에 레이블해서 그 체크박스를 찾기 위해서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체크박스 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다가 레이블을 줄게요. 라벨 레이블. 여기도 속성을 이렇게 주는 거죠. for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요. 체크 박스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박스 1번 인풋을 위한 레이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영화 보기. 그러면 여기를 같은 비슷한 게 나올 테니까요. 복사를 할게요. 여기 두 줄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밑에다가 또 체크박스, 네임, 합의 그대로 주고요. 밸류를 바꾸세요. 밸류를 2번으로 바꾸시고 아이디는 이것도 서로 달라야 되겠죠. 체크박스 2번. 그리고 여기 레이블을 체크박스 2번.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요. 하나 더 할까요? 타입, 체크박스, 네임, 합의, 밸류 3번. 값이 달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 체크박스 3번. 그럼 레이블도 체크박스 3번을 위한 레이블, 취미, 코딩. 혹시 코딩이 취미이신 분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 부분을 볼게요.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취미가 아니고 생업이죠. 거리의 수단이죠. 네, 자 그러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예, 밑에 보이는 게 여기가 체크박스고요. 체크박스는 그 라디오 버튼처럼 전부 다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네임을 같은 이름을 줬어요. 그죠? 똑같은 이름을 줬죠. 하지만 그 라디오 버튼과 다른 점은 라디오 버튼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지만 그 체크박스는 여러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고요. 체크박스 자체를 이렇게 클릭을 해도 선택과 해제가 반복이 되지만 그 옆에 있는 레이블을 클릭을 해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해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때문이다? 이거는 레이블에 for라고 하는 속성을 줬고 그 for 속성의 값이 id 값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 만드는 거랑 체크박스 만드는 거랑 방법이 같아요. 인풋에 라디오 버튼이라고 넣느냐 체크박스로 넣느냐만 가지고서 저렇게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기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쟤를 샌드를 했을 때 전송, 서브밋이라고 하는 전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required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required는 채워주세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 코딩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뭐 음악과 코딩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전송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전송 버튼을 눌러보시면 라디오 버튼과 체크박스의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쿼리 스트링 부분을 보세요. 쿼리 스트링 부분을 보시면 라디오 버튼의 네임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메일 수신 메일 수신 허용을 선택을 했으면 여기가 true고요. 키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메일 수신 거부를 선택을 했으면 여기가 지금처럼 F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체크박스 보세요. 체크박스는 똑같은 변수 이름으로 합의는 2, and 합의는 3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에서 사용한 네임, 변수 이름은 쿼리 스트링에서 한 번밖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에서 설정한 네임, 변수 이름은 체크가 된 개수만큼 등장을 합니다. 체크가 된 개수만큼 등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볼까요?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서버로 보내지는 합의라고 보내지는 게 없어요. 그죠? 아예 변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치? 변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어때요? 뭐 나이라든가 전화번호, 폰이라든가 birthday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들은 있잖아요. 변수 이름 옆에 값이 없을 뿐이지 변수 이름들은 등장하고 있죠. 등장하고 이거 되게 중요해. 나중에 널 포인터 익스션 발생합니다. 백엔드 개발 여러분 코딩 하실 때 이것 때문에 널 포인터 익셉션 발생해요. 변수 이름이 있어요. 옆에 값이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체크박스는 어때요? 합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변수 이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네, 다른 것들은 여기가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변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변수 자체가. 그게 이 체크박스의 특징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그 체크박스의 네임, 변수 이름이 한 번 등장하고요. 두 개를 선택하면 같은 이름이 두 번 등장하고 세 개를 선택하면 같은 이름이 세 번 그 쿼리 스트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잘 봐두시고요. 아마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목록 상자 볼게요. 드롭다운 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드롭다운 리스트는 얘는 인풋으로 만들지 않아요. 얘는 인풋으로 만들지 않고요. select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select. 위쪽에 제가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메일을 만들었었군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는요. 네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계정, 메일 도메인이라고 할까요? 메일 도메인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거냐면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옵션은 열고 닫고 해주시면 돼요.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네이버라고 쓸게요. 밸류가 있어야 되겠죠? 밸류 네이버.com 이렇게 할게요. 그럼 밑에도요. 옵션이라고 하는 걸 주시고요. 옵션입니다. 밸류 속성에는 이번에는 다음.net 요새는 카카오닷컴인가요? 카카오닷컴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카카오 옵션을 닫으시면 되고요. 닫으시면 되고 하나만 더 할까요? 옵션 하나만 더 할게요. gmail.com이라고 할게요. gmail 이렇게 할까요? 자,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밑에다가 br 하고서 이렇게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요. 네, 화면에 새로 고치면 해보세요. 이게 드롭다운 리스트, 셀렉트로 만든 거예요. 셀렉트. 이 부분. 이거 보이시죠? 보통 여기 네이버, 카카오, 지메일 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요즘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만드냐 하면 웹페이지 만들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메일 아이디는 직접 텍스트, 그러니까 인풋 텍스트를 이용해서 직접 그 사용자가 작성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 도메인 있죠. 골뱅이는 공통되는 거고 도메인은 오타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리스트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네이버.com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네이버.com, 뭐 gmail.com, 다음.net, 뭐 카카오.com 등등등, 뭐 아웃룩.com 뭐 이런 것도 있죠. iCloud.com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 들어가는 글자들 있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지메일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집어넣는다? 옵션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컨텐츠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컨텐츠로 집어넣으시는 거고 여기 있는 값이 서버로 전송되는 게 아니라 서버로 전송되는 거는 뭐다? 밸류 속성에 있는 게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다. 자,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아이디 있어야 되고요. 비밀번호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제가 카카오를 선택을 했어요. 카카오를 선택하고 전송을 눌렀어요. 그러면 보세요. 쿼리 스트링 부분을 보시면은요. 쿼리 스트링 부분을 보시면 메일 도메인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에 카카오닷컴이 전송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카카오닷컴이라고 하는 전송이 됐죠. 그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밸류가 서버로 전송되는 값이에요. 밸류가.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값들이 아니라 밸류 속성에 있는 것들이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밸류에다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쪽에서 체크박스에서 1번은 영화다, 뭐 2번은 음악이다, 뭐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약속된 값을 밸류 속성에다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메일 억셉트와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억셉트냐, 거부냐, 허용이냐, 거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속된 값. 여기도 1, 2가 될 수도 있어요. 1,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TF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약속된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요렇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요렇게 만드시는 요거랑 되게 모양이 비슷한 건데 요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인풋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타입을 텍스트를 그대로 주세요. 텍스트로 그대로 주시고요. 이름 속성 줄게요. 메일 도메인 2 같은 이름을 주면 안 되니까 메일 도메인 2라고 할게요. 자, 속성 중에 인풋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스트. 자, 여기를 도메인 리스트 이렇게 쓸게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대소문자를 구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뭘 써주시냐면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걸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아이디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를 여기 리스트 속성에 넣은 이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에 있는 그 안쪽에다가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옵션 아까 똑같이 할까요? 이쪽이랑 똑같이 네이버 옵션 여기는 카카오 네, 마지막으로 옵션 여기는 지메일 여기도요 밸류 속성 주실 수 있어요. 밸류 그냥 네이버라고만 할까요? 여기 밸류 카카오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밸류 지메일 이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줄바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인풋 텍스트가 입력되는 텍스트가 입력되는 인풋은 아래쪽에 있는 도메인 리스트를 사용하겠다. 도메인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리스트를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아까 레이블의 for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인풋에서는 레이블에서는 for였었지만 인풋에서는 for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라고 해요. 속성 이름이. 왜 리스트라고 하냐면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for가 아니라 리스트라고 하는 거고 들어가는 값은 무엇을 써주는 거냐면 그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태그에 설정되어 있는 아이디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이디를. 그러면 얘가 이 아이디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인풋에 보이는 거예요. 인풋에 어떻게 보이냐면 저장하셨죠? 자료 고침 해볼게요. 그냥 저기 뭐처럼 보이냐면 조금 긴 인풋 텍스트 얘랑 비슷하게 보이죠. 얘네들이랑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지메일 이렇게 보입니다. 선택하면 여기는 네이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워야 되겠군요. 지워주면 카카오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시 지워주고 다시 클릭하면 지메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데이터 리스트. 근데 여기에는요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또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롭다운 리스트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인풋 타입 텍스트를 하고 리스트를 설정하는 이 방법은 방법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음대로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이게 그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데이터 리스트보다는 select라고 하는 드롭다운 리스트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select는 다른 값들은 입력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옵션들만 입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input type 텍스트는 원래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가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리스트 중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게 데이터 리스트. 자, 그 다음에 파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 어렵지 않아요. 파일 선택은요. 인풋식, 인풋이고요. 타입이 파일이라고 있어요. 파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임 속성 줄까요? 여기에는 뭐 파일 네임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뭐 selected file 이렇게 할게요. selected file 선택된 파일이다. 뭐 이렇게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보이는지 볼게요. 정말 진짜 어렵지 않죠. 인풋, 속성, 이름, 타입, 네임, 타입, 네임. 공통적인 것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이게 보여요. 여기까지가 인풋 타입 파일인 거예요. 인풋 타입 파일. 버튼처럼 보이죠? 마치 버튼처럼 보이죠?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옆에 선택 파일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거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택 파일 없음을 선택하셔도 돼요. 이거 무슨 창이에요? 파일 선택, 이거 파일 탐색기, 파일 선택하는 창이잖아요. 윈도우에 있는 그 창을 바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해서 오늘 아침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 선택해서 열기 버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파일 이름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 파일을 선택하는 과정까지만 하는 게 인풋 타입 파일이고요. 서버로 실제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는 업로드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다른 값들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뭐 몇 글자 안 되기 때문에 서버로 전송하는 게 금방금방 가는데 선택된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것은 그 파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로드는 또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AJAX라든가 이런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업로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거는 그 실제로 서버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파일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서버로 보내기 위한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파일을 선택하기 위한 창인 거예요. 실제로 이 파일 이름 자체는 넘겨줄 수가 있어요. 파일 이름 자체는 전송을 하게 되면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전송 이렇게 했을 때 볼까요? 네. 이렇게 갔죠. selected file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선택된 파일 이름 자체가 서버로 전송이 됐죠. 이거는 파일 이름만 전송이 된 거지 그 파일 자체가 전송이 된 건 아니에요. 그건 따로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백엔드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아이디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이메일, 숫자, 여기는 숫자죠. 여기는 전화번호, 그다음에 달력, 시간. 데이트는 날짜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시간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아마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그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파일 선택하는 파일 선택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송, 취소,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줄 입력할 수 있는 거. 여러 줄 입력할 수 있는 부분. 얘는 텍스트 에리어라고 합니다. 텍스트 에리어. 텍스트 에리어라고 하고요.
텍스트 에리어에는 일단 당연히 네임 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얘는 타입을 주지 않아요. 인풋 같으면 전부 다 타입을 주지만 셀렉트에서 타입을 줬나요? 안 줬죠. 셀렉트 자체가 인풋의 타입인 거잖아요. 그죠? 텍스트 에리어도 마찬가지로 얘는 인풋이 아니기 때문에 타입을 주지 않고요. 변수 이름 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메모라고 할까요? 메모. 일단 이렇게만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BR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얘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줄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동으로 뭐가 생겨?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겨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스크롤이 없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 쭉 늘어나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작죠? 그죠? 너무 작죠? 이거 크기는 조절하실 수 있어요. 크기는 어떻게 조절하실 수 있냐면 여기 rows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들. 그러니까 화면에 몇 줄까지 보이게끔 할 거냐 이거죠. 몇 줄까지 보이게끔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10줄은 뭐 5줄만 보이게 하겠다. 5줄만 보이게 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컬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컬즈. 이게 가로 길이 이름이에요. 가로 길이. 몇 글자까지 입력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50이라고 할게요. 50.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번 볼까요? 새로 고침해 보시면 많이 커졌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컬럼의 개수예요. 컬럼의 개수.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 이게 로우 행의 개수예요. 행의 개수. 로우즈와 컬럼스 개념 아시겠죠? 로우즈와 컬럼스. 그래서 입력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까지는 그 스크롤이 없고요. 그죠? 스크롤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스크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줄도요. 50글자까지는 스크롤이 안 생기는데 옆으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만 생기는군요. 가로는 그냥 자동 줄바꿈이 되네요. 네. 옆으로 잘리는 거는 엔터를 넣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텍스트 에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으면 필요한 폼 양식들은 거의 대부분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되게 아마 지금 보실 때 왜 이렇게 화면이 구리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얘네들을 예쁘게 꾸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CSS를 이용해서 CSS만 잘 입혀주시면 그 다음에 예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까지가 일단 중요한 거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폼 양식을 하면서 get 방식, 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 말씀을 드렸고요. get이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get은 생략해도 돼요. 근데 포스트는 만약에 그런 방식을 원하시면 포스트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폼 안에 대부분 인풋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인풋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서브밋은 버튼이 서브밋이나 리셋은 버튼이 됩니다. 버튼이 되고 서브밋은 그 인풋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서버로 전송하는 거고요. 리셋은 전송하지 않고 기존에 입력된 값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셋이에요. 리셋.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지금 당장 잊어버리셔도요.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저게 뭔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드랍다운 리스트가 있었는데 체크박스가 있었는데 콤보 박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태그 이름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태그 이름들 가지고서 만드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